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오늘 밤 10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 10시에는요. 정말 특별한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좀 비욘디에는 처음 이렇게 스튜디오에는 처음 모신 분인데요. 추내과 의원 장인영 원장님과 함께 편안한 노년내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무엇이든 질문 주시면 원장님께서 최선, 차선 혹은 지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드립니다. 우선 바로 모시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내과 의원 장일영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근무하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병원을 옮기게 됨으로써 저는 이제 주치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더 모셔드리지 못하고 더 돌봐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 짧게 말씀을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얼마 전까지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에서 이제 재직을 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병원을 옮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 소개를 조금 도와드리자면요. 교수님께서는 노화 예방 그리고 근감소증을 주로 다루고 계시고 이제 2014년부터 평창군 보건의료원 그리고 평창 노인 코호트를 구축 유지해서 10년 넘게 아주 다수의 논문도 발표하시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세계 노인 보건 의료 정책에도 아주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정말 많으시지만요. 비욘디에 처음 이렇게 자리를 해 주셔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노인 보건 사업 요거는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건지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치료하는 의사였습니다. 특히나 큰 병원에 있다 보니 중환자나 또 많이 아픈 분들, 심지어 의식이 없는 분들도 많이 접하게 되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우연히 당연히 남자라면 해야 되는 이제 공중보건 의사를 가게 됐는데 평창군이 아무래도 의료가 많이 열악하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진료를 보다 보니 아무래도 의료나 이런 진료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고 또는 보건의료나 우리 정책적으로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즉 내가 혼자서 치료를 아무리 잘해도 부족한 부분은 꽤 있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자체 입장에서나 또는 보건소 입장에서도 이제 관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예, 열심히 하시고 정말 발로 뛰시고 성의를 다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동시에 어르신들도 조금 만족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 노인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또 이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뭔가 조금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아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언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스토리를 풀어주셔서 너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참 이제 궁금했던 것이 사실 질환을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 교수님께서는 특히나 이제 어떤 선제적인 관리 그리고 복합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항노화 이런 분야에 아주 특별히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요거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건지 살짝만 짚어주시고 오늘 준비해 주신 슬라이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질병이나 또는 상황에 대한 치료를 하다 보면은 타이밍이 굉장히 늦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병을 키워왔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진료했으면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었겠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그건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문제로 하나의 궤적 안에서 있는 어떤 질환이나 상황이면 그냥 이 문제를 이렇게 예방하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거는 보통은 알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 문제가 겹쳐서 발생한 경우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리하시거나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잘 안 돼 왔던 거죠. 제일 안타까운 경우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네네. 결과가 안 좋았다. 네. 관리했는데 결국은 놓쳤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꼬여왔고 문제가 생겼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앞단으로 하면
치료 확률도 좋아지고 시간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진료실에서 많이 느끼게 됐고 이런 부분들을 평창군에서 네. 이제 보건 사업을 통해서 좀 더 확장할 수 있었어요. 진료실에서 있던 부분, 특히나 뭐 중환자실부터 이런 중환자부터 많이 놓인 분들도 봤었지만 이걸 지역 사회로 가면 아직은 아프지 않은 덜 아프신 분들이 어떤 궤적을 통해서 이렇게 나빠지는지가 이제 보이게 되고 그분들의 미묘한 어떤 차이들이 이제는 네네. 관찰이 됩니다. 아. 그런 부분들이 진료로 녹아 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없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1차 의료에서 좀 풀어야겠다. 아. 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요. 음. 그런 어떤 큰 뜻을 가지고 또 이제 옮기시게 된 것도 분명히 있군요. 네, 이번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정 사태 이후로는 대학병원이 정말 그 어떤 필수 의료나 또는 중증 환자 치료에 좀 더 집중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후순위의 어떤 선택과 집중이죠.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좀 잘하는 부분으로 분야를 좀 가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 일단 가볍게 나눠봤는데 사실 오늘 슬라이드가 정말 색다릅니다. 제가 그동안 봐왔던 슬라이드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느낌이 들어서 오늘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를 좀 자세히 들어보면서 더 깊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을까요, 교수님? 예. 네. 자,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 노년내과 진료는 좀 편안해야 됩니다. 진료실에서부터 그리고 관리 방법에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편함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쫓기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슬라이드 혹시 보이시나요? 네, 아마 보이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나무 잎사귀에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는 것처럼 참 많은 갈래의 길이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또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지? 우리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나뭇가지처럼 굉장히 여러 갈래의 길이 있고 또 다양한 어떤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딱따구리처럼 이렇게 나무 모두 하나하나가 다 좋아 보이면 우리 지금 어느 나무에 가서 정착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처음에는 보통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슬처럼 금방 사라져 버리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효과가 좀 오래 가지 않는다는 어떤 부분을 느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길이 더는 이제 아닌가 보다. 더 이상은 유지가 힘들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부분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 좋아지다가 말았고 더 이상은 이제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철새처럼 여기에 정착이 안 되고 또는 이 방법이 잘 안 돼서 또 저 방법으로 넘어가고 또 이 방향으로 했다가 저 방향으로 또 이거 해봤다가 저거 해봤다가 심지어는 두 가지도 하셨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는 원래 이래. 예, 그죠? 원래 이래. 예전에 이렇게 흘렀던 강처럼 그때도 흘렀고 지금도 흘렀고 나는 예전에도 지금도 원래 그랬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 이게 이제 나를 어떻게 보면 가두는 길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정의해 버렸거든요. 내 건강을 정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라고 표현하고 젊은 분들은 나 예전부터 그랬어. 그냥 원래 그래. 라고 그래. 네, 예,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병을 키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병원을 이제 한 번 더 다른 병원도 찾게 되고 여러 병원을 이제 돌아다닐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진료를 하면서 검사를 받아보면 다 검사 정상이고 그런데 나는 계속 불편하거나 점점 이제 진행하니까 그러면
의심을 하죠. 내가 분명히 불편한데 검사 정상이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고 여기서 진단이 안 나왔거나 또는 내가 희귀한 병에 걸렸었는데 못 찾아내신 거야 하면서 인터넷 깊숙한 곳까지 막 찾아 들어가시고 예. 그리고 이제 뭔가 희귀한 병 아닌지 검사해 주세요. 까지 가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더 이제 본인은 더 초조해지고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오래된 나무 잎사귀처럼 이제 많이 좀 상처도 받고요. 좀 많이 다쳐요. 예, 그리고 이제 뭘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이 계속 진행형이다 보니까 이전까지 괜찮았는데 지금 이제는 왜 그럴까? 왜 점점 나빠지지? 나 똑같이 했는데 먹는 것도 똑같이 했고 똑같이 했는데 왜 나빠지지? 이런 결론에 빠집니다. 복잡하죠. 좌절도 사실 심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참 가슴이 참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이 되고 보통 진료실에 오실 때 2단계에서 많이 오세요. 왜냐하면 우리 의료는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잘 들어줄 수가 없기 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안한 노년내과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가져가셔야 될 7가지 지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노년내과는 이런 식으로 진료 봐요. 또는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가요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본 시간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또 좀 어떤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요. 네. 확률입니다. 확률이요? 네, 확률. 자, 벼락 맞을 확률. 네. 그죠? 내가 굉장히 희귀한 병에 걸릴 만한 확률. 물론 가능은 합니다.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떤 내가 상황이나 증상이 생겼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오래 간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연배 또는 이 상황에서 잘 생기는 어떤 병이나 원인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심장 전문으로 보시는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정확하게 봐주시죠. 그런데 이분한테는 그게 높은 확률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고생하는 병이 있는데 이 고생하는 병이 통상적으로는 이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내가 다리가 아픈 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허리가 안 좋은 경우가 높은 것처럼.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아셔야 되거든요. 이 첫 단계입니다. 뭔가 이렇게 상황을 들어보고 아픈 부분을 들어봤을 때 확률이 얼마인가를 첫 번째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이 잘못되면 아까처럼 자꾸 내가 희귀한 병 아닌가 하면서 찾아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중환병 아니야? 이렇게 더 심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이죠. 특히 유튜브에는 조금 자극적 내용이 네, 많아서 맞아요. 이러면 이런 병도 생각해야 된다 하니까 이제 점점 공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확률입니다. 두 번째는요. 궤적이에요. 궤적. 네. 궤적이라는 건 조금 어려우신데요. 내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살아왔다 또는 지내왔다인데요. 네. 이게 정확하게는 얼마나 내가 지금 나이 들어가고 있는 속도, 즉 노화 속도죠. 노화 속도를 이탈했느냐예요. 뭐 노화의 궤적 또는 내가 이 나이대에서 가야 되는 정상적인 또는 좋은 코스가 있어요. 이런 속도로 조금씩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그 코스를 얼마나 이탈했느냐예요. 그걸 딱 봅니다. 예. 그러면 이 연배에서 이 정도면 심한 건데 또는 이 정도면 많이 엇나가셨는데 또는 본인이 불안해 하셔도 원래가 워낙 좋은 궤도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기서 또 갈리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불편하신 게 있어도 제가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보통 노화 궤적을 크게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봐주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게 사실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내가 이 궤적 안에 있는지 많이 벗어나는지 모르기 네. 때문에 불안한 건데 네. 이 불안도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네. 드릴게요. 예,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객관화가 좀 필요한데요. 이게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자, 세 번째는요. 체험이라는 부분입니다. 체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뭐 이제 건강보조식품도 먹고요. 뭐 심지어는 약도 먹죠. 맞습니다. 필요한데요. 체험에 있어서의 전제는 빠져나가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수구에 계속 물이 그렇죠? 빠져나가고 있는데 위에서 계속 부어도 계속 셉니다. 의미가 아, 없다는 거죠. 안 찹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참 잘 이렇게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거는 조금 자세하게 되니까 하나만 보고 집중할게요. 네. 이 우리 주전자에 찻잔에 우리가 이제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붓기만 하면 되나요? 그죠? 항상 이 주전자에 물이 차 있으려면 위에서 일정량이 공급이 되고 또 찻잔에 따르는 양만큼 또 나가는 게 있죠. 그게 우리가 먹는 양과 활동하는 양이에요. 내가 쓰는 거, 정상적으로 쓰는 거. 그런데 먹는 양도 사람마다 다르고요. 운동하거나 또는 머리 쓰는 거, 심지어는 심리적으로 쓰는 것까지도 다 소비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같이 계산이 돼야 돼요. 여기서 객관화가 필요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나도 모르는 손실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손실, 세는 거, 이 파란색이거든요. 손실에 대한 부분은 또 잘 모르세요. 내가 세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산이 안 되시니까 아무리 위에서 부어도 다 셉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개념이 있어요. 바로 흡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몸 안에서 전달도 돼야 됩니다. 네. 나는 뇌를 조아라고 뭔가를 먹었죠. 그런데 뇌로 전달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작동하게 하는 호르몬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약간 진로 영역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고, 아무쪼록 이런 컨셉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채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네 번째가 우선순위예요. 자, 어떤 증상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케이, 이 문제는 이러이러한 확률이 있고, 그래서 이만큼 이제 어떤 중요도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래, 이런 어떤 부분이 잘 안 채워져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했을 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마로. 이 부분 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지금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분한테.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심장도 안 좋고, 콩팥도 안 좋아요. 뭐가 더 중요하지? 근데 이 결정을 자, 만약에 잘못하면 문제를 해결했지만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갈지 말지 또는 어느 수준까지 할지를 정하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예. 우선순위를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자, 보통은 우리가 이제 혈당에 대한 걱정, 당뇨 걱정 제일 많이 하시죠. 네네. 통상적으로는 혈당 스파이크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한 40대 이후부터는 이제 어디 아픈 데가 조금씩 생겨요. 뭐 통증, 예, 통증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빈혈도 있을 수 있죠.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럼 이분의 머릿속은요. 당뇨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커요. 이 사람한테는 이분에게는 당뇨가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관절에 대한 통증이 또 이제 본인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돼서 또 두 번째 걱정순위고, 그 다음에 빈혈이 어디서 뭐 들었다. 그렇지만은 나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실제로 이분의 근본적 문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지금 현재 당뇨 생각하시다가 사실은 근육 빠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심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당뇨가 더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빈혈이 생각보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피곤한 느낌도 있지만 운동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당뇨는 어떻게 보면은 걱정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 그 부분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네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우리 쪽에서는 뭐 브레인을 매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더 객관화를 하고 나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새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이 해당 어떤 상담했던 이슈에 대한 부분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러면 잠시 한 템포 쉬거나 또는 그 수위를 좀 조절할 수 있겠죠. 좀 더 약하게 접근한다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래서 돌아요. 그러니까 병원은. 질환에 보통 포커스를 맞추시기 때문에 이게 네.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이거를 생각을 하시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걸 갈지 말지 정해주는 게 사실은 주치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네. 이걸 잘 정하는 게 현명한 거긴 합니다.
자, 5번째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분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했지만 우리가 그걸 할 때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여러 치료 방법들 또는 뭐 보충제도 많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분한테는 효과가 있고 어떤 분은 효과가 없다 그래요. 그죠? 이거 타이밍이에요. 대부분 이게 이 상황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하는 걸 타이밍을 잘 못 잡으면 전혀 효과를 못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를 마냥 따라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이유기도 하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네네.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쵸, 소용이 그쵸.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조정입니다. 조정. 즉 밸런스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 몸에 어떤 뭐 먹는 거라든지 치료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로 인해서 내 몸의 다른 부분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 밸런스가 살짝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그게 조금 비틀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기울게 되겠죠.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걸 한번 다시 잡아줘야 돼요. 조정을 밸런스.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 밸런스를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잡아줘야 되고 계속 피팅을 조금씩 해줘야 돼요. 이걸 한 번에 딱 이것만 하면 좋아지는 거야. 예. 홈런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만 하면 홈런 하면서 팍 좋아지는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밸런스를 조금씩 잡아준다. 그러나 심하지 않게 네네. 가볍게 터치하는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완성도입니다. 자, 완성도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 개념. 뭔가 채우고 그 채우는 어떤 타이밍과 그 방법을 잘 잡는다는 건데 그게 어떤 시스템 하나, 벌집으로 따지면 이 하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 개가 채울수록 그 사람이 더 좋아지고 완성도가 높아지고 강해집니다. 네네. 이 강해짐을 만드는 것이 저희예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부분은 자, 어떤 분은요. 건강 그 자체가 목표인 분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는 철학적인 부분이니까 내가 뭔가 이런 지금 건강상으로 다른 부분은 내가 다 행복하니까 난 건강만 이제 되면 다 좋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분은 나는 조금 이렇게 더럽고 또는 먼지 많아도 괜찮아. 나는 행복한 게 목표야. 그래서 건강은 어쩌면 수단일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같이 좋아져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플래닝이 많이 달라집니다. 개인의 어떤 추구하는 네. 방향도 굉장히 네. 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 부분은 네. 사실 진료실에 들어오시면 본인이 말씀을 연연중에 하고 계세요. 그런 거를 캐치를 하시는 네, 바로 거예요? 합니다. 예. 네. 신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무를 멀리에서 보는 것도 있고요. 또 나무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 있는 것처럼 이분을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 본 뒤에 멀리서라는 거는 아까 이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어떤 궤적을 통해서 오셨고 그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채워드리면 되겠구나 또는 새는 걸 막아드려야겠구나 최선이란 게 항상 있어요. 그건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주십니다. 최선의 그죠? 그렇죠. 부분은. 최선은. 근데 차선도 사실 요즘은 좀 많아요. 예, 이게 안 되면 이것도 해보세요. 또는 이 부분도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근데 거기까지 해서 안 되면, 예, 그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예, 그러나 가능하면 사실은 처음부터 지혜를 발휘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빨래 있죠. 네. 예, 빨래 처음에 젖은 빨래 이렇게 말려보면 정말 좀 뭐라고 할까 이게 마를까 라는 느낌부터 시작해서 흐물흐물합니다. 그런데 한 이틀 이렇게 바람에 말려놓으면은요 시간이 좀 걸려도 굉장히 빳빳해져 있어요. 그렇죠. 단단해져 있습니다. 조금 느려도요 저렇게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건강 관리를 하면 느리지만 사람을 바로 잡아줘요. 예,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타래가 막 복잡할 때요. 저렇게 불빛만 탁 들어와도 딱 풀기 쉬워 보이죠.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어떤 퍼즐들이 있을 때 어디가 핵심 문제인지를 알게 돼요.
즉 뭔가 도움이 되는 것 또는 해야 될 것들이 막 나열이 되죠. 핵심되는 원인 또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공략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핵심. 어렵죠. 예, 어렵죠. 그게 플래닝이에요. 예, 많은 VIP들이 여기서 감동받습니다. 왜냐하면 안 복잡하거든요. 이것만 먼저 하시면 되고 이거 잘해 오시면 다음에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제일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 찾아가고 싶어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그 얘기가 아니, 1번에 절대 연출된 마치, 게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많이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1차 의료나 동네 병원 의사예요. 가장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 몇 가지만 좀 추려왔어요. 감기 걸린 이후에 목에 네. 기침이나 이 기침이 오래고 목에 가래가 네. 좀 계속 붙어 있는 느낌이 나요. 미치겠어요. 저는 그 감기가 아니어도 평소에도 너무 이런 느낌 때문에 네. 너무 불편한데 아마 공감하시는 분은 정말 많을 거예요. 네, 그 감기 오래 간다. 자, 아, 보통은 이제 최선은 네. 아무래도 이제 병원 진찰 보고 이제 일단 뭐 폐렴이나 기관지 문제가 아니어야 되고 뭐 턴식도 아니어야 되고 아무도 뭐- 아니에요, 저도. 네. 네. 그럼 이제 미치겠어요. 치료를 보통 이제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네. 제일 좋고 최선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면 사실은 뭐 여러 진료과를 또 다녀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하다 보면 우리가 뭐 천식기가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이제 뭐 식도염 많이 네, 나오죠. 식도염. 네, 많이 나오고 하지만은 식도염 치료하고 좋아지지 않은 경우가 더 그냥 많죠. 평생 그냥 이랬어요. 저는. 네. 그러면 이제 차선으로 뭘 해보죠? 이제 생활습관 교정도 많이 해봐요. 네. 예, 뭐 어디에 뭐 이제 기침에 좋다는 네. 뭐 그런 부분들도 뭐 마셔도 보고 먹어도 네, 보고 뭐 따뜻한 물도 예, 마셔보고. 식도염 관리도 좀 해보시고 예. 그렇게 해서 또 일부는 좋아지십니다. 네. 그런데 지혜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요렇게 나열이 일곱 되죠. 가지 지금 그렇죠. 배웠잖아요. 예, 자 네. 첫 번째 확률. 이 상황에서 여기서는요 그냥 이 7단계까지 갈 것도 없어요. 대개는 1, 2, 3, 뭐 1, 2, 3, 4 안에서 끝나요. 그런가요? 네. 예, 끝나고 이게 4, 5, 6, 7 갈 때는 이제 진료의 영역이 돼요. 제대로 갈 때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피검사가 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확률로는요. 이럴 경우에 가장 많은 거는 알레르기 성향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이 네. 나는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목 뒤에 알레르기 성향이 굉장히 있고 비염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무슨 비염이야? 저 콧물 안 나요. 네네네. 콧물로 예. 근데 모르게 넘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그- 거죠.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앞쪽으로 오는 비염은 잘 모르시는데 그렇죠. 뒤쪽으로 오는 비염들은 우리가 후비루 증상처럼 네네. 계속해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약간 끈적한 부분이에요. 네. 목 뒤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서 특히 이제 자면 누워 있게 네. 되죠. 네네. 그럼 누워 있으니까 요 목 뒤에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고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막 가래 덩어리도 한 번씩 나오고요. 네. 목이 쉬어요. 쇳소리가 나죠. 목이 쉬어요. 쇳소리가 나요. 그래서 예, 아침이 조금 지나야 좀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낮 시간에는 그냥 괜찮다가 지금 우리 밤이죠. 네. 예, 요 시대 또 나빠져요. 낮에는 멀쩡하고 네, 밤에 또 밤에는 진행 잘- 도와드리려고 네, 하니까 그렇습니다. 왜 나의 이런 가래가 나를.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확률에서 이미 이 정도예요. 근데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 이게 또 진행을 도와드려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이게 뭐 감기도 아니요, 역류성 식도염인지 뭐. 알레르기 성향이에요. 자, 근데 아,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럼 뭐 비염인가? 비염 치료하면 되지 않느냐? 비염이라고는 또 안 하실 수 있거든요. 병원 가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네, 비염이라고 한 번도 진단 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네. 이것은 이제 궤적으로 보면 네. 자, 그동안 알레르기 성향이 유발되는 네.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면 네. 우리 이런 경우에 가장 흔하게 나오는 부분 확률의 개념에서는 궤적상 밀가루나 네. 또는 이제 예, 그 빵이나 네. 면류, 밀가루를 좀 안 맞거나 또는 많이 섭취해서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요? 네, 대개는 밀가루가 안 맞는 경우가 한국 사람 제일 많습니다. 한 60%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생활 습관에서 네. 물론 이제 뭐 술을 드시는 분들은 그게 우선순위지만 그건 물어보면 바로 나오니까 의외로 알레르기 관리가 안 되고 있었고 밀가루 문제가 훨씬 더 많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만 줄여줘도 많이 좋아지고요. 젊은 친구들이나 학생들 보면 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정말요? 자,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체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네. 해야 될까? 네, 뭔가 지금
알레르기 같은 부분은 많아졌고, 그죠? 네. 또 실제로 이제 보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렇죠. 면역력이 사실 문제가 결론적으로는 생기긴 생겼습니다. 네.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지, 네. 그리고 우선순위는 뭐부터 할지. 네. 이게 이제 솔루션이 돼요. 아니 마치 짠 것처럼 그쵸? 오늘 제가 막 기침을 하고. 네. 이야. 자, 이번엔 두 번째는 네. 이제 뭐 사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네. 예, 기억력이 떨어질 때예요. 사실 요즘은 젊은 분들도 뭐 사실 30대 이후부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정말 좀 깜깜하죠. 예. 가끔 까맣게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또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건망증이라고 하시지만 돌아서면 잊어먹는다. 예,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네. 자, 최선, 자선, 지혜. 최선은 당연히 일단 알츠하이머 치매든 혈관성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차선은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한 어떤 운동, 그리고 뭐 식습관 관리, 뭐 지침 잘 나와 있죠. 비욘드 영상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럼 지혜는 뭘까? 자, 다시 보면은요. 예, 다시 보면, 네. 자, 확률로는요. 이분은 뇌가 굶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 표현이 좀 쉬울지 모르겠어요. 뇌가 굶는다는 표현은 뇌에 적정한 양의 에너지가 항시 잘 공급이 돼야 되고요. 적정한 양의 자극이 여러 경로로 다양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럼 궤적을 보면 그분들은 대개는 식사에서 불규칙이 많아요. 불규칙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제 식사를 잘 했지만 어떤 끼니에 좀 몰아서 한다든지 또는 공복 타임이 길어요. 그래서 아침 안 드신다든지 특히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사실은 좀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균질하지 못할 때, 즉 어쩌다 가끔 드시거나 아니면 끼니당 잘 못 챙겨 드실 때는 뇌의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런 궤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생활 습관에 분명한 어떤 문제가 네, 있을 거의 확률이 다 매우 있습니다. 높다는 거죠. 예, 거의 다 있습니다. 이건 검사하면 나와요. 이걸 검사하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검사해요? 아, 이거는 다음에. 아, 예,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네. 운동이나 어떤 활동을 하시잖아요. 활동하실 때 되게 쓰던 것만 쓰세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근육만을 가지고 예, 약한 자극만 뇌에 주고 있는 거예요. 치매를 예방하려면 네. 몸 전체에 있는 어떤 부위들을 다 움직여줘서 뇌를 깨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자극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그러네요. 손끝 발끝에 있는 네네네. 신경들도 전부 다 뇌에서 왔어요. 네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근력 운동 수준으로 자극을 안 해주잖아요. 예를 대표적으로 걷기만 할 때예요. 그럼 걷기만 할 때는 쓰는 근육과 쓰는 다리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심지어는 평소에 하던 근육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뇌 입장에서는 이게 자극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본인은 나 매일 운동하는데? 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거는 뇌한테는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단 좋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럼 이분들 채워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뭔가 이제 이게 균질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게 잘 흡수되는지 그렇죠.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과도하게 운동되는 경우는 또 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뺏기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진짜 뭐 암이 나와서 막 계속 영양분을 뺏기는 경우도 가끔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확률의 개념에서 네. 별로 맞지 않습니다. 확률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네.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여기 네.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 예, 이분은 결국은 이 부분을 걱정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 새로 이제 매핑을 해드리면 사실은 해결이 돼요. 약 없이도. 그걸 막 이제 우리가 치매 예방약이다 뭘 드시는 거는 뭐 검사 결과가 많이 나쁘면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좀 오버하시지 않나. 예, 있습니다. 이거 안 바꾸면 거꾸로 계속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원인을 그러니까 예, 이걸 바꿔야 돼요. 예, 이 플랜을 바꾸지 않으면 네. 이분은 계속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핵심 원인 있죠. 핵심 원인은 딱 정해져요. 이분이 만약에 단백질 PBC라면 다른 부분 필요 없고 이 부분을 먼저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네. 대개는 뭐 한 2개월 전후 제대로 했을 때. 네. 못 기다리죠. 그래서 이제 그걸 기다리게 하는 게 의사의 역할이고. 네. 예. 그래서 핵심 원인을 해결해서 수월하게 문제를 풀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머리 빠질 때. 오. 이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는 많은 누구나 네, 빠져요. 네. 예, 오해하시면 안 고민하시는 됩니다. 부분일 예, 텐데. 머리는 누구나 빠집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네. 다만 평소에 본인이 머리 빠지는 속도가 있는데 요즘 좀 많이 빠져요. 아, 확실히 많이 빠지고 네. 그다음에 뭐 머리숱이 예전보다 줄었죠. 근데 자세히 보면 머리카락의 어떤 결이나 그러니까 모발의 어떤 두께나 또는 모발의 상태가 또 좋지 않아요. 뭐 푸석해진다든지 뭐 가늘어진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가 흰머리도 많이 나요. 아. 자,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가나? 자, 다시 또 최선은 음. 당연히 병원에 가서 이게 어떤 원형 탈모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진료는 보시고 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찾아보셔야겠죠. 예, 권유를 받고 뭐 연고든 뭐든 치료해 보시는 거는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차선으로는 뭐 거기에 관련되는 뭐 보충제뿐만 아니라 뭐 우리 두피 관리 이런 것들도 잘 해야겠죠. 네. 그런데 지혜는 좀 다릅니다. 또 나왔죠. 네. 네. 이분들은 의외로 상당히 많은 경우 단백질 결핍입니다. 네. 예, 보면 되게 단백질을 되게 규칙적으로 복용을 안 해온 경우예요. 그 경우에는 되게 아까 궤적에서 나와요. 네. 머리가 많이 빠지기 전에 단백질 결핍 증상을 쭉 밟아왔던 거예요. 머리카락만 놓고 보면 처음에 머리가 빠지기 전에 흰머리가 나는 속도가 이전보다 좀 빨라져요. 아, 흰머리. 네네. 그럼 우리가 나이 들었다 생각하는데 사실 뭐 40의 나이가 그죠? 그래서 흰머리 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다음에 모발에 이제 어떤 굵기나 이런 부분이 가늘어지고 그다음에 다음 좀 더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체력이 줄어들고 있고요. 피로감이 늘어서 조금은 저녁에 빨리 지쳐요. 한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다 보면 저녁에 회식하고 오면 너무 피곤하고요. 그다음에 술을 마시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다음 오후에 한 5시, 6시만 되면 일하시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점점 내가 집순이 집돌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행 갔을 때 오래 갔잖아요. 가면 숙소에만 있어요. 예, 나 피곤해서 나 다음 여행 못 하거든.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녁에 시그널이 계속 있어요. 딱 들어보면 다 있었던 있어요. 거네요. 다 있어요. 제가 확률과 궤적이라 하잖아요. 예, 다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그러려니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거죠. 나 원래 집순이 나이 아닐까? 드니까 그렇겠지. 뭐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하시나. 3, 40대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거기서 이미 정답이 나와 있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이제 먹는 양이 적었을 수도 있지만 난 잘 먹었는데 했을 때는 내가 쓰는 양이 많지 않았는지 또는 흡수나 전달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호르몬 부족이 있는 경우도 꽤 나옵니다. 예, 그리고 수면 부족으로 잃는 부분들 또 오랫동안 신경 쓰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숨어 있는 거죠. 야. 이거 찾아주는 겁니다. 이런 진료하면 저도 예전에 막 30분 넘게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10분 정도면 돼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걸 들으면서 계속 궁금했거든요. 그 진료를 도대체 얼마를 보시는 거지? 근데 네. 너무 많은 어떤 네. 통계들이 쌓이고 그쵸. 하시면서 평창에서 한 네네. 2,000분의 어르신들하고 매년 이렇게 보면서 아. 이야기 삶의 어떤 이야기를 듣거든요. 참 고맙게도 전 거기서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분들의 뭐 80년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논문과 데이터에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구전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지지만 사실은 다 본인들이 남기지 않고 돌아가세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의료진이나 또는 후대에 많이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진료에 좀 들어갔으면 한다는 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빨라졌어요. 그리고 1차 의료에 오면은 사실은 정말 빨리 진료해야 되거든요. 네. 이럴 때는 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면담을 통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 혈액 검사, 그다음에 뭐 근감소증 간단한 검사 정도면 뭐 될 때도 있고 그냥 혈액 검사로 가능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네. 이제 기술과 솔루션이 붙어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진짜 진료가 되는 겁니다. 이 기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주사가 될 수도 있고 치료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제 진짜 좀 전문적으로 케어가 딱 들어가면
이 몸의 시스템 전체가 개선되는 거예요. 아까 벌집처럼 벌집 하나하나 채워가는 것을 처음부터 플래닝을 해놨기 때문에 몸 전체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간을 회복시키는 원리입니다. 즉 이전의 나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 그래서 제가 어떤 이걸 노화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어요는 그렇게까지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적어도 예전에 그래도 괜찮을 때 수준까지는 한번 좀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시니까. 우리가 논문에서 보면 다 이제 요즘은 다 근거 중심이니까 네, 논문을 근거 다 중심. 제시하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논문은 저도 그래요. 저도 논문을 쓰면서 느낀 점은 아니 이 2,000분의 어르신들을 관찰을 해보면 또는 어떤 프로그램도 해봐요. 뭐 사람을 좋게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렇게 좋아지는 분도 있는데 왜 통계적으로는 데이터적으로는 이게 표현이 안 되지 또는 효과가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논문에서는 사실은 효과가 없다고 정리가 납니다. 근데 내가 본 건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좀 더 있었을 뿐 효과가 있는 사람은 드라마틱하게 좋았던 경우를 너무 봤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 논문에는 표시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평가 방법의 차이. 이 평가는 너무 좋은 거는 우리가 표시가 나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에게 어떤 식의 어떤 용량을 투여했는지 또는 얼마만큼의 강도를 우리가 줬는지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진짜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오고 타이밍도 완전 천차만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타이밍.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의료와 치료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의료와 치료가 사실 지금 이 유튜브 세계에서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맞아요. 의료는 우리가 어떤 논문과 근거에 의해서 결정된 어떤 치료 전략을 수립하고 그걸 행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해왔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정하는 방식은 다수를 통해서 얻어낸 결정된 의료였고 합의된 의료였거든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의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진료는 하고 치료는 달라요. 1대1이에요. 이분을 좋게 해드려야 되는 숙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방법이 없다면 과거에 통계적으로는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걸 끄집고 와야 됩니다. 찾아야 된다는 거죠. 찾아드려야 네, 돼요. 네, 네. 그걸 논문 통계상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하면서 방법 없어요 하면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 부분은요. 환자를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가면서 데이터를 쌓아보지 않으면 데이터만 뜯어본 분들은 이 느낌을 잘 몰라요. 왜냐면 데이터조차도 환자를 진짜 다 표현하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PD님 또 다른 PD님 분명히 뭔가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어떤 평가를 해도 두 분은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게 그게 지금 데이터고 논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정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네. 그 숨어 있는 어떤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노년내과는요. 이 질병을 연구하기 전에 사람을 연구하는 거예요. 아까 이분이 지금 어떤 궤적을 있고 또 어떤 확률을 가지고 또 뭐가 부족한지를 하는 그런 걸 연구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예요. 보통 물어서 보세요. 노년내과 뭐 잘해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는데 저희는 사람 하는 데입니다. 네. 네. 지금 이 의학 기술이 진짜 많이 발달을 하고 있고요. 정말 이 눈부실 정도로 성장하고 있어서 논문도 이제는 기술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 이번에 어떤 퇴직과 사직을 결정하면서 이 부분도 좀 크게 작용을 했어요. 이제 정보는 챗GPT에서든 AI를 통해서든 정말 빨리 잘 찾아지고요. 심지어 나한테 맞는 것도 잘 찾아줍니다. 기술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어떤 치료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도입이 좀 늦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분야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도 또 우리 의료도 심지어는 병원도 이런 리스크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이거 다 못하고 있어요. 못 따라가고 있고 굉장히 느려요. 사실. 이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이 아까 최선과 차선 네. 그리고
지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은 이제 비온디를 통해서 빨리 예, 이렇게 민들레처럼 샥 네. 날려버리시고 본인은 본인의 어떤 건강의 싹을 틔우셔서 이렇게 쑥쑥 키워나가셔서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 본인 건강에서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제 슬라이드는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요. 와, 제가 강의를 이렇게 매료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감히 제가 평가를 해보자면 정말 특별했어요, 교수님. 와. 감사합니다. 네. 아니, 왜냐면 정말 수많은 정말 최고로 발전된 그런 최신 의료법들을 제가 옆에서 많이 듣고 배우고 시청자분들께 전달을 드렸는데 조금 다르고 정말 특별했습니다. 와.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어떤 개인의 어떤 맞춤 치료에 정말 진심으로 연구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아유, 뭐 사람 연구했습니다. 이야, 예. 정말 신기합니다. 병원 위치 한번 소개해달라고 병원이요? 말씀을 주셨는데 예, 의정부에 있습니다. 네, 의정부 추후내과 의원에 계시고요.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은데 일단 지금 네. 시간이 아까 조금 많이 지나가지고요. 네. 예, 질문은 좀 짧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헬스장에서 자주 인사하는 어르신이 계신데요. 네. 탁구하 시고 오후에 늦게 헬스도 하시는데 운동하다가 자꾸 조시나 봐요. 네. 이런 이유가 있을지 젊은 음. 사람들이 공부 또는 일하다가 조는 것과 비슷한 건지 조커님께서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확률, 네. 확률.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확률이 훨씬 높아요. 예,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고요. 이분은 밤에 잘 못 자고 낮잠 자는 게 습관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이게 1번이고, 그다음에 2번은 단백질 이거 운동량에 비해서 단백질이 결핍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르신의 경우는 왜냐면 흡수율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 페이스나 어떤 운동 강도를 계속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단백질 섭취율은 계속 떨어지거든요. 아까 흡수 말씀드렸죠. 떨어지다 보니 이제 계속 결핍이 생겨서 극심한 피로감을 중간중간에 호소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순간적인 파워는 잘 나옵니다. 근데 지구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면 좀 더 단백 결핍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대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확률적으로. 네. 그리고 또 평창군 보건의료원 9년간의 프로젝트가 꼭 듣고 싶다고. 이거 한번 진짜 다뤄주시면 참. 근데 참 재밌을 것 같아요. 2014년이니까 뭐 한 네. 11년 된 것 같고요. 뭐 사실은 이 이야기는 평창군 보건의료원에게로 들은 게 더 현장감 있을 수 있긴 해요. 그런가요? 사실은 그쵸. 그쵸. 저는 어떻게 보면은 기획해드리고 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칭찬받아야 되는 분들은 평창군 보건의료원에 일하시는 그런 공무원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참 많은 기여를 하셨고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큰 어떤 획을 긋는 일을 하셨거든요. 오랫동안. 그 부분들을 제가 감히 다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라이브에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토리를 좀 들려주시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터뷰를 따로 드리러 간 적은 있는데 이렇게 강의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함께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아마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어떤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참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신 원장님께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